네,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4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프라하 연설을 통해 핵없는 세상 비전을 제시한 데 이어 어제 베를린 연설에서 미국의 실전 배치 전략 핵무기를 3분의 1 추가 감축,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 추진, 핵 분열물질 생산 금지 조약 협상 개시, 촉구 등 구체적 조치들을 발표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 및 5월 8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 비전을 공유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이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북핵 불용의 원칙을 명확히 천명하면서 핵 감축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에 대한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 억지 제공 공약을 재확인한 것을 평가합니다. 앞으로 확장 억지 관련하여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는 2차 핵안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미국이 2016년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결정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GGGI, 즉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의 ODA 적격기구 심사 통과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 2012년 국제기구화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영어로 GGGI입니다. 이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는 지난 6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산하 통계작업반 회의에서 ODA 적격기구로 승인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로 전환된 지 만 1년이 되지 않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GGGI가 개발도상국의 녹색 성장정책 수립과 이행 및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인정받은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공여국들이 GGGI에 대한 재정 기여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GGGI가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제16차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 개최입니다. 제16차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가 6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입니다. 뉴질랜드 측 수석대표는 안드레아 스미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보입니다. 우리 측은 6.25 참전국이며 글로벌 이슈에 대해 우리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사 입장 국가인 뉴질랜드와 양자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정책협의회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우리 외교의 핵심 비전에 대한 뉴질랜드의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2차 한중미 치안협력 세미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중미의 8개국 교정기관장들을 초청하여 6월 24일 서울에서 제2차 한중미 치안협력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세미나에는 중미 8개국 교정기관장들과 외교부 및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교정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8개 중미 국가를 말씀드리면 과테말라, 니카라구아,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그리고 파나마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월 24일 중미 교정기관장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미 지역의 핵심 현안인 치안 여건 개선에 앞으로도 계속 기여해 가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아시아투데이 윤희입니다. 어제 북중 전략 대화가 있었는데요. 그 북중 전략 대화 결과에 대해서 정부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중 전략 대화 이 그 상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이고 북한 핵을 불용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화를 통해 중국이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TV조선 최우정 기자인데요. 어저께 워싱턴에서 한국, 일본, 미국 육자회담 수석대표 간 만남이 있었는데 네. 어떤 내용이 합의가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결과는 언론에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 국무성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미디어 노트 형식으로 회동 결과가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월 19일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북핵, 북한 문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9.19 공동성명의 핵심 목표인 평화적 방법을 통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 그리고 대북 안보리 결의 완전하고 투명한 이행 의지가 재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및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관련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과 한미일 간 관계 개선의 길이 열려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일 3국은 북한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양자 또는 3자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타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앞으로 육자 회담이나 이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이제 전제 조건이 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조태용 수석 대표님께서 이거를 북한의 어떤 행동으로 봐야 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대화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네, 그간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즉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229 합의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3차 핵실험 등 일련의 추가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그간의 도발과 관련하여 볼 때 북한 스스로가 비핵화에 대한 자신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네. 질문하시죠.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는 것 우선 같은데. 이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뉴스원의 소속사와 조영빈.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뉴스원의 조영빈입니다. 예. 네. 비슷한 질문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게 진정성 말씀하신 부분도 잘 알겠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뭐 대화가 재개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미 있는 조치의 내용,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는 북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 이이구 합의서에서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미사일 핵실험 모라토리움 또한 IAEA 사찰을 수용한 것을 근간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전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지금 계속 그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이구 합의에서 북한이 취할 조치들이 이미 명시적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포함해서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네. 예, 중앙일보 정원예비입니다. 그 김계관 부상의 동선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다롄으로 이동했다가 베이징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아니면 뭐 러시아로 향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유권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네. 일본 NHK 야노 기자입니다. 이번에 워싱턴에서는 한국과 일본 한일 양자 수석 대표 간 회담도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확인하면 이번에 워싱턴에서 한일 6자회담 수석 대표 간 회담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점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확인 후에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속사하고 좀 성함을 말씀해 NHK 주시죠. 야노 기자입니다. 네. 이번 다음 달 브루나이에서 에알프의 한일 창강 양자 회담,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조정하고 계시는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기자분들께서는 늘 보도를 하셔야 되니까 진행 상황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또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어떤 협의가 정리가 되고 결말이 나야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정리가 된 시점에서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는 것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네. 네, 연합뉴스 정아람 기자입니다. 브루나이 한일 양자회담 관련해서 일본 측 제의가 있었는지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의 이제 연장선이 되는데요. 이런 국가 간의 회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은 그 시점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